Darkest Mind 1권 제1장 그레이스 소머필드는 처음 죽은 아이였다. 적어도 우리 4학년 중에서는 처음이었다. 나는 그때쯤 수천 명, 심지어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이미 그녀와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을 거라 확신한다. 사람들은 조각을 맞추는데 느렸거나 적어도 아이들이 죽기 시작한 지 한참 후에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는 올바른 방법을 알아냈다. 죽음이 마침내 드러났을 때 나의 초등학교는 선생님과 교직원들이 우리에게 그것으로 죽었다고 알려진 최초의 아이인 마이클 에버하트의 이름을 따서 에버하트 질병에 대해 말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했다. 곧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그것에 적절한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했다. 특발성 청소년 급성 신경변성, 줄여서 이안. 그것은 단지 마이클만의 질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것이었다. 내가 아는 모든 어른들은 거짓 미소와 포옹 아래 알려진 정보를 묻었다. 나는 여전히 나만의 햇빛과 조랑말 그리고 경주차 콜렉션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단서를 놓쳤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경찰인 우리 아빠가 더 오랜 시간 일하기 시작하며 그가 마침내 집에 왔을 때 거의 나를 보고 서 있을 수 없었다는 그 큰 단서조차도. 우리 엄마는 나에게 엄격한 비타민 요법을 시작했고 내가 단 몇 분도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반면에 나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외동이셨다. 나는 붉은 깃발을 올려줄 어떤 죽은 사촌도 없었고 아빠가 쓰레기와 아무 생각 없는 오락의 영혼을 빨아들이는 소용돌이, 보통 텔레비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을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엄마의 거절이 어떤 무서운 뉴스 방송도 나의 세계를 흔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나의 인터넷 접속에 대해 설정된 CI 등급의 부모님 통제와 합해서 내가 나의 10번째 생일 전에 죽을 가능성보다 내 봉제 인형들을 어떻게 침대 위에 배열할지를 훨씬 걱정하도록 했다. 나는 또한 9월 15일에 일어난 일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 전날 밤 비가 내려서 부모님은 나에게 갈로씨를 신겨 학교에 보내셨다. 포트 선생님이 평소처럼 안심한 표정으로 우리가 점심을 먹도록 내보내기 전에 수업에서 우리는 공룡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필기체를 연습했다. 나는 그날 점심시간의 모든 자세한 일들을 상세히 기억한다. 내가 그레이스와 맞은편에 앉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최초였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할아버지처럼 나이가 많지 않았었다. 그녀는 엄마의 친구 사라 아주머니처럼 암에 걸린 것도 아니었다. 알러지도, 기침도, 머리 부상도 어떠한 것도 없었다. 그녀가 죽었을 때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너무나 뒤늦게 우리는 그게 무얼 뜻하는지 이해했다. 그레이스는 그녀의 젤로컵에 갇혀있는 게 파리인지에 관해 한창 토론 중이었다. 그녀가 그것을 흔들자 붉은 덩어리가 떨렸고 꽉 쥐었을 때에는 용기의 가장자리 너머로 조금씩 흘러넘쳤다. 자연히 모두들 그것이 파리인지 그레이스가 집어넣은 사탕 조각인지 자신만의 의견을 말하고 싶어 했다. 나를 포함해서. 난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그레이스가 말했다. 난 단지 그녀가 말을 멈췄다. 플라스틱 컵이 그녀의 손가락에서 미끄러졌고 테이블에 떨어졌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고 눈은 내 머리 너머에 무언가에 고정되었다. 그레이스의 눈썹이 찌푸려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매우 어려운 것을 설명하는 걸 듣는 것처럼. 그레이스? 나는 말했던 게 기억난다. 너 괜찮아? 그녀의 눈이 뒤로 넘어갔고 1초 만에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며 허옇게 번쩍였다. 그레이스는 조그맣게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녀의 입술에 붙은 갈색 머리카락을 불어 날릴 만큼 충분히 강하지도 않았다. 근처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얼어붙었지만 우린 모두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게 분명하다. 그녀가 기절했다. 1, 2주 전 조시 프레스톤이 운동장에서 기절을 했다. 포트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체내에 충분한 당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배움터 지킴이 한 분이 식탁으로 서둘러 오셨다. 하얀색 햇빛 가리개를 하고 호루라기를 가진 그녀는 주중에 점심시간과 운동장을 돌며 아이들을 돌보는 4명의 할머니 중 한 분이셨다. 나는 그녀가 CPR의 애매한 개념 이외에 어떤 의학 작용이 있는지 몰랐지만 그녀는 그레이스의 축 늘어진 몸을 땅으로 똑바로 잡아당겼다. 그녀가 그레이스의 진분홍색 티셔츠에 귀를 갖다 대고 이미 없는 그녀의 심장박동을 들으려고 했을 때 우리는 넋이 빠져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갑자기 하얀 햇빛 가리개와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들이 우리를 둥글게 에워쌌다. 벤 조가 그레이스의 힘 없는 손을 그의 운동화로 쿡 찔렀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은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테스라는 소녀는 너무 심하게 울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작은 발들이 학교 식당 문을 향해 굴러갔다. 나는 버려진 점심에 둘러싸인 채 그저 앉아 있었다. 젤로컵을 빤히 쳐다보며 내 팔다리가 영원히 식탁에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공포를 밀어내려 애쓰면서 만약 학교의 보안직원이 와서 나를 밖으로 데려나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얼마나 오래 거기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레이스는 죽었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레이스가 죽었어? 그레이스가 죽었어. 그리고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한 달 뒤, 최초의 죽음이라는 큰 파도 후에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그들의 아이가 이 안에 위험이 있는지 부모님이 알아볼 수 있도록 돕는 증상 5단계의 목록을 알렸다. 그때쯤 우리 반 아이들의 절반이 죽었다. 엄마는 그 목록을 너무 잘 숨겨서 나는 엄마의 베이킹 도구 뒤에 숨겨둔 초콜릿을 찾으려 부엌 찬장 위를 살펴보다가 그저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다. 그 전단지에는 당신의 아이가 위험한지 알아보는 방법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그 종이에 불타오르는 듯한 주황색을 알아보았다. 포터 선생님이 며칠 전 그녀의 몇 안 남은 아이들에게 들려 집으로 보낸 것이었다. 그녀는 그걸 2번 접어서 우리들이 읽지 못하도록 3개의 철심을 박았다. 오직 루비의 부모님에게 라고 겉봉에 쓰여서 3번 밑줄이 쳐져 있었다. 3번은 심각하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그것을 열지 못하도록 하셨다. 운 좋게도 그건 이미 개봉되어 있었다. 첫 번째, 갑자기 뚱하고 내성적이 되며 혹은 그들이 전에 즐기던 활동에 관심을 잃게 됩니다. 2번째, 집중하는 걸 비정상적으로 어려워하거나 갑자기 극도로 집중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소홀해집니다. 3번째, 환각, 구토, 만성 편두통, 기억상실, 그리고 혹은 실신. 4번째, 격렬하게 분노를 하거나 보통 무모한 행동 혹은 자해, 설명할 수 없는 화상, 멍, 배인 자국 등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번째, 불가해하고 위험하거나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신체적인 해를 유발하는 행동을 하거나 능력이 생깁니다. 만약 당신의 아이가 위의 증상 중 어느 것이든 나타낸다면 him/her at ian.cov에 가입하시고 아이를 데려갈 지역병원에 연락을 기다리십시오. 내가 전단지를 다 읽었을 때 나는 그것을 다시 깔끔하게 접어서 정확히 내가 발견한 곳에 두었고 싱크대에 토를 했다. 할머니는 그 주 뒤에 전화를 하셨고 그녀 특유의 전곡을 찌르는 방식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줬다. 내 연령대의 모든 아이들이 좌우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의사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있고 나는 그녀의 손녀딸이니 두려워할 것 없고 괜찮을 거라고 하셨다. 나는 괜찮을 테고 부모님에게 내가 이상한 걸 느꼈는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 상황이 나쁜 쪽에서 끔찍한 쪽으로 매우 빨리 변했다. 일주일 뒤, 내 이웃에 4명 중 3명의 아이들이 땅에 묻혔고 대통령은 전국에 공식적인 발표를 했다. 엄마 아빠는 컴퓨터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보았고 나는 사무실 문 밖에서 들었다. 친애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그레이 대통령이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목숨뿐 아니라 바로 우리 위대한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워싱턴에 있는 우리는 이 끔찍한 고통에 영향을 받는 가족과 그 고통에서 살아남을 만큼 충분히 축복받은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어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할 때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 생각에 그는 이 위협, 이른바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방해가 죽은 아이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알았던 게 분명하다. 땅에 매장되거나 재로 태워진 그들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계속 떠오르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떠났다. 영원히. 그리고 선생님들이 접어서 철심을 박아 집으로 보낸 죽은 사람들의 얼굴이 화면 아래를 따라 올라가면서 뉴스에 100번 이상 방영된 그 증상 목록은 정부는 결코 죽은 아이나 그들이 뒤에 남긴 텅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했다. 살아있는 우리를.